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382회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올 시즌 유럽리그에서 괄목할 만한 유망주 탑7인데 두 분이 좀 기준이 다르시다고요. 네, 저는 그냥 지금 말씀하신 그 제목대로 네. 그 유럽 각 리그들에서 잘하고 있는 젊은 어린애 약간 중간쯤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유망 선수들을 뽑았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만 20세가 저의 리미트입니다. 21세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요즘 사실 만 21세쯤 되면 그렇죠. 막 결정기를 누비는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만 22세쯤 되잖아요. 그럼 막 에이스급들이 막 이제 나와요. 그래서 탑7을 뽑을 수가 없어. 예전 축구에 비해서 지금 전성기 연령대가 호날두, 메시, 뭐 루니 선수 때부터도 그랬습니다만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0살쯤만 돼도 벌써 여기 아시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유럽 리그 기준으로 그 정도 나이까지 해서 뽑았고 장 의원님은 좀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어리다면서요? 저는 17세 이하 월드컵이 우리 방송 지금 월요일 네. 이미 이제 개막을 했어요. 그래서 17세 이하 월드컵에 연관된 이슈를 하고 싶어서 17세 이하 선수 유망주 탑7을 저는 뽑았어요. 네. 네, 거기에는 너무 잘해서 월반에서 이번 17세 월드컵엔 참여를 하지 않는 선수도 있고요. 참여를 하는 선수들도 한 3명 있습니다. 이 탑7에는. 그 3명 저도 잘 듣겠습니다. 네. 중계해야 되니까. 장지현 의원과 함께 공부? 박찬하 의원이 다른 방송사에서 아마 첫 경기를 하는데 네. 제가 그걸 보고 그 두 분이 얼마나 공부했는지 제가 잘 배워두려고 그래요. 네. 네. 쪽집게 공부. 그러니까 되게 얄미웠더라고요. 첫 경기 대한민국 IT. 저는 첫 경기는 빠졌기 네, 때문에 대한민국 IT 전 보고 그거 보고 2, 3차전을 하겠다는 웃겨. 거예요, 준비를. 자료도 없더라고요. 그쵸. 이번에 17세 월드컵 관심들이 별로 없어서 이거 준비하는데 좀 애를 먹을 것 같아요. 시험 그거 요약본 있잖아요. 가져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지금. 관심들이 없을 때 우리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나는 비율이 좀 높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관심이 아주 집중될 때는 선수들이 더 긴장해서 그런지 오히려 나쁜 결과가 나올 맞아요. 때들이 많이 있었고 무관심 비슷하게 갈 때는 오히려 팡 터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회가 목전에 다다른 거에 비해서는 너무 좀 관심이 없거든요. 네. 여기서 오히려 좀 잘하지 않을까 응원을 이제 하겠습니다. 잘하면 점점 더 이제 주목이 되겠죠. 그걸 기대를 해보면서 이제 유망주 탑7 각각이 어떤 선수를 뽑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현님부터 해보실까요? 네, 저의 7위는 1998년 12월 29일 생이라서 나이가 아직 만 20세입니다.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보셨을 수 있는데요. 프랑스 리그 릴의 나이지리아 공격수 빅터 오시멘 선수입니다. 아스날의 니콜라 페페 선수 내주고요. 그리고 밀란으로도 하파엘 레앙 선수도 내줬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 공격 4인방이 있어요. 하파엘 레앙, 니콜라 페페에다가 여기에 이제 조나탄 밤바, 조나탄 이코네. 네. 이 네 선수가 사실은 지난 시즌 릴에 아주 엄청난 선풍을 이끌었거든요. 릴이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 2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페페 선수 내보내고 또 하파엘 레앙 유망주 공격수까지 내보냈으니까 전체적으로 릴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했는데 지난 시즌 정도급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네. 특히 아주 젊은 선수들이 엮어내는 아주 강도 높은 압박이랄지 뭐 이런 파워풀한 공격은 여전히 괜찮은데 그 정점에 이 빅터 오시멘 선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 녹화 기준으로 프랑스 리그 득점 2위입니다. 1위는 저 프랑스 리그로 귀환한 위삼 벤 예더 선수가 1위인데 벤 예더 선수에 이어서 득점 2위를 달리고 있고 각종 대회 다 종합하면 저희 녹화 기준으로 11경기 8골. 네. 여기에는 첼시전 한 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릴과 첼시가 만났을 때 한 골을 넣었던 선수가 오시멘 선수예요. 근데 이 오시멘 선수는 운동 능력이 대단히 좋아 보여요. 약간 이제 아직은 좀 투박하고 패스미스 같은 게 조금 나오고 하는 면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비수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는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게다가 뭐 슈팅은 뭐 정말 골망 찢어져라 때릴 때 보면은 진짜 뭐 강한 슈팅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벨기에 리그 있다가 올 시즌에 프랑스 리그에 왔는데 지금 정도의 추세면은 이제 곧 몸값 비싼 아프리칸 공격수로서 이제 또 선두주자 반열에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빅터 오시멘 선수가 저의 7위입니다. 예. 네, 탄력과 힘이 좋은 오시만 선수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제 장의원님 17세 이하 선수들 어떤 네. 선수들 뽑아주셨을까요? 저는 이제 17세 이하의 탑7이기 때문에 2002년생들입니다. 다
98년생 그 오시멘 같은 선수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죠. 오시멘 아직- 선수가 막 노장처럼 보여요. 진짜. 2002년생 이강인 선수도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네. 2002년생 또 2003년생이 한 명 있고요. 첫 번째 선수는 2002년 3월생입니다. 파블로 모레노 선수입니다. 네, 유벤투스의 23세 이하 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역시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스였다가 작년 여름이었죠. 유벤투스로 이제 적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유벤투스에서 상당한 유망주로 지금 키우고 있고 이번 17세 이하 월드컵에 스페인 대표로 참여를 합니다. 아마 바르셀로나 유스 시절에 이 파블로 모레노 선수를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도 엄청나게 많이 넣는 선수지만 일단 엄청나게 빠른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윙포드도 볼 수 있고 최전방 공격수도 볼 수 있는데 워낙 공을 온더볼 상황에서 공을 달고 나가는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그런 스피드로 그냥 돌파를 하는 유형이고 네. 공을 달고 나가는 속도로 방향 전환도 잘하는 그런 이제 유형이고요. 그리고 슈팅력이 또 상당히 좋아요. 바르셀로나 유스 시절에도 골을 많이 넣었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정력이 다 좋습니다. 오른발 슈팅이 이제 주가 되지만 간혹 왼발 슈팅 능력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선수는 일단 가지고 있는 스피드 또 결정력 이런 것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이제 앞으로 경기 운영 능력이나 흔히 얘기하는 상황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면 매우 좋은 공격 자원으로 성장할 것이다. 네. 현재 유벤투스 23세 이하 팀에서 뛰고 있는 파블로 모레노 선수를 첫 번째 선수로 선정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의원님 두 번째 선수는 누굴까요? 네, 저는 나이는 젊어도 팬들이 아시는 선수들이 상당수 있어요. 저의 올 시즌 괄목할 만한 유럽 리그 유망한 선수, 젊은 선수 6위는 아스날의 마테오 겐두지 선수입니다. 네. 네. 팬들이 또 이 헤어스타일이 겐두지 과들이 있잖아요. 그 위에 지금 다비드 루이스 선수도 비슷한 과지만 그래서 왠지 겐두지 선수는 오래전부터 본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선수 나이가 1999년 4월 14일 생이라 역시 만 20세입니다. 이 겐두지 선수는 많은 팬들이 아스날 경기를 보셨을 테니까 그렇게 많은 설명은 필요가 없는데 지난 시즌에 처음 왔을 때는 여러 가지를 다 잘 하긴 하는데 뭔가 그 여러 가지가 다 한 3% 부족해요. 지난 시즌에는 좀 애매함이 조금 있었어요. 네네. 애매한 느낌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 보니까 정말 이제는 긍정적인 아주 진짜 육각형 미드필더로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아스날의 이제 겐두지 선수 지금 올 시즌에 활약이 아니면 아스날의 미드필드는 더 우울하고 처참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다 잘해주고 있어요. EPL에 지금 첼시에 또 아주 젊은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도 많지만 거기에는 사실 겐두지 선수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아요. 좀 더 어린 선수 중에서 꼽자면 EPL에서는 이 겐두지 선수가 가장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6번째로 놨습니다. 근데 위원님 듣다 보니까 7위, 6위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저는 어느 정도 순위가 있어요. 순위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장희원님 같은 경우는 순위를 또 내기가 좀 어려운 게 선수들 자체가 그렇게 성인 레벨이나 이런 보여지는 공식 경기에서 많이 뛴 또 선수들은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미 경기를 많이 뛰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저는 순위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순위까지 있으니까 더욱더 흥미진진해지는데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장희원님의 네. 17세 이하 선수 두 번째. 저의 17세 이하 탑 세븐의 두 번째 선수는요. 네. 네. 인터 밀란의 세바스티아노 에스포시토입니다. 네. 2002년 7월생. 역시 만 17살입니다. 이 선수는 아마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인터 밀란과 도르트문트전 교체 출장을 해서 페널티킥을 또 얻어냈죠. 네. 네. 그러면서 루카쿠 선수와 교체가 돼서 들어갔는데 공격수지만 미드필더 같은 공격수라고 봐야겠죠. 186cm에 일단 신체 조건이 좋고요. 기본기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으면서 축구 지능도 상당히 좋고요. 네. 또 오른발 패스, 오른발 킥 능력, 프리킥력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 역할도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고 또 기본적으로 준수한 또 테크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대1 상황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어떤 식으로 완전히 발전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세컨 스트라이커에서 이른바 벤제마 같은 그런 유형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탈리아에서는 또 이 선수를 또 제2의 토티가 될 것처럼 또 네.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연계 플레이도 잘하고 이선에서도 많이 도와주면서 또 공격수로 득점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 많고 세트피스에서도 활용 가치가 높고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인터밀란의 이 공격수입니다. 이 세바스티아노 에스포시토 이미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또 데뷔를 했고요. 앞으로 만 17살이지만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두 번째 선수로 만 17세 이하 선수로 뽑았습니다. 한의원님의 탑 5. 네. 네. 저의 5위는 네덜란드 리그 PSV 에인트호번에서 뛰고 있는 공격수로서 1999년 1월 19일 생이니까 역시 만 나이로 따지면 20살입니다. 도니엘 말렌 선수. 이 도니엘 말렌 선수는 이것도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원래 아주 어렸을 때는 아주 꼬마일 때는 아약스 유스에 있다가 조금 이제 큰 꼬마가 됐을 때 아스날 유스로 왔던 선수예요. 근데 어쨌든 이 말렌 선수가 아스날 유스에 있었는데 이 선수를 2017년에 PSV로 아스날이 넘겨줘요. 네. 유스를 잘 알고 있었던 팬들은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이 왜 선수를 내주냐. 아스날이 이제 끌어올려서 써서 뭔가 아스날의 유익한 선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PSV에 넘겨줬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 PSV 에인트호번에서 네덜란드 리그 9경기 10골로 득점 선두,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선두에 올라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대회 종합 18경기에서 16골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덜란드 리그의 뭐 수준을 물론 고려하더라도 스타일 자체가 빅리그 쪽으로 오더라도 통할 수 있는 스타일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일단 민첩하고요. 상당히 빠르고요. 다부진 드리블 돌파 능력이 또 상당히 좋아요. 예전부터 뭐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들에 대해서 항상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마테아 케즈만 선수라든가 예전에 또 프리미어 리그에 와서 그야말로 폭망한 선수가 있는데 아폰소 알베스는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그런데 뭐 반면에 네덜란드 리그에서 빅리그 넘어와서 엄청나게 된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갈리는데 도니엘 말렌 선수는 제 생각에는 갖고 있는 스타일 자체가 단순히 골만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힘과 기술, 스피드가 어느 정도 겸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지금 빅클럽들, 빅리그들이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넘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선수다. 물론 이제 이러면 또 어떤 팬분들은 대파이도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말렌 선수는 전망이 충분히 좋아 보이고 지금 현재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워낙에 좋아요. 한 경기에 5골 넣기도 했어요. 네. 이 선수가. 이 말렌 선수는 올 시즌을 지금 빛내고 있는 젊은 선수들 가운데서는 빼놓을 수 없는 선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의원님 지금까지 3명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장의원님 세 번째 선수입니다. 네, 저의 17세 이하 탑7 세 번째 선수는 FC 포르투의 공격수입니다. 파비오 실바입니다. 네. 2002년 역시 7월생 에스포시토랑 똑같은 나이고요. 만 17살. 신체 조건도 좋고요. 185cm의 공격수인데 이미 이제 7무대에 데뷔를 했고요. 7무대에서 유로파 리그 또 7무대에 다 지금 데뷔를 한 상황입니다. 오른발 슈팅 능력이 상당히 좋은데다가 기술 또 돌파력, 축구에서의 센스 많은 걸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근력이 조금 더 발전을 하고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 상당히 큰 공격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력이 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파기력이 아직도 있거든요. 네네. 지금 상황도 여전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득점 능력도 있고요. 파비오 실바 선수는 많은 발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FC 포르투의 이 파비오 실바를 세 번째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17세 이하기 때문에 더욱더 미래가 듣다 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한의원님의 탑 4. 네, 저도 이제 2000년생이 하나 나오네요. 데이안 쿨루세브스키 선수. 이 선수는 세리에아 팬분들이 아마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 파르마에서 뛰고 있고요. 원래는 아탈란타 유스고 지금 파르마에서 뛰는 것도 그 아탈란타가 임대를 보낸 겁니다. 네. 그래서 원 소속팀은 아탈란타인데 올 시즌 이제 파르마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는 스웨덴 국적이고 2000년 4월 25일생. 뛰는 위치는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이제 윙어. 저는 이제 윙보다는 공격형 미드필더 쪽이 조금 더 이 선수에게 어울리지 않겠나 싶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이 쿨루셉스키 선수가요. 지금 저희 녹화 기준 현재 세리에아 어시스트 부문 공동 1위입니다. 네. 2000년생이 그것도 파르마에서 공동 1위예요. 2골을 넣었고 5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키가 일단 186cm니까 상당히 큰 편이에요.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드리블 능력이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절묘한 드리블 솜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피지컬도 활용해 가면서 이 드리블로 툭툭 제치고 하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좀 절묘함도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드리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나이와는 걸맞지 않게 시야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동료의 움직임을 읽는 플레이 자체가 상당히 좋아서 이 선수가 어시스트가 많은 게 다른 게 아니라 스루 패스 같은 게 상당히 절묘하게 꽂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파르마의 득점에 있어서 이 선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지분이 엄청나게 크고 이미 이탈리아 내에서는 빅클럽들이 또 이 선수를 지금 탐내고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선수가 잘만 커주면은요. 스웨덴의 토마스 블롤린이라는 미드필더가 90년대에 존재했거든요. EPL에도 좀 와서 뛰기도 했던 또 월드컵 때도 상당히 잘하고 유로에서 특히 잘했던 미드필더가 있는데 토마스 브롤린 이후에 사실은 뭐 질라탄이라든가 라르손이라든가 공격수 중에는 테크닉이 좋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미드필드에서의 어떤 플레이메이킹이나 이런 쪽은 스웨덴이 조금 부족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요 쿨루셉스키 선수가 지금 파르마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계속 쭉 할 수만 있으면 스웨덴도 앞으로 상당히 좋은 공격형 미드필더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8, 90년대에 토마스 브롤린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 네.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의 이제 17세 이하 네 번째 선수인데 어떤 선수인가요? 저의 17세 이하 네 번째 선수는 파리 상제르맹의 미드필더입니다. 아딜 아우시. 특히 프랑스 17세 이하 대표로 이번 17세 이하 월드컵에도 참여를 하고 이 선수는 우리와 경기할 선수. 같은 조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 선수는 이미 파리 상제르맹에서는 리그왕 미츠전 일부 리그 데뷔를 했고요. 선발로. 파리에서는 이제 3미들의 일원으로 활약을 하지만 그러한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이제 중앙 미드필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예선에서 골을 가장 많이 넣었어요. 진짜요? 예, 유럽에선 득점왕입니다. 공격수가 아닌데도 그만큼 이제 이번에 오는 선수 중에서 상당히 이제 눈여겨 보는 선수고 전체적으로는 그 볼을 다루는 그런 기본기나 볼 수요 능력, 테크닉이 상당히 좋고요. 볼을 배급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중거리 패스, 또 숏패스, 또 전체적인 창의적인 어떤 스루 패스나 이런 패스 능력을 다 갖추고 있고요. 3명의 미드필더 체제에서는 메짤라 같은 롤도 잘 수행을 합니다. 네. 오른발을 활용을 해서 뭐 오른발로 오른쪽으로 돌아나가는 그런 능력도 뛰어나고 또 오른발뿐만 아니고 양발 슈팅력이 다 좋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이제 성인으로 가서는 크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전천후 미드필더로서 많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2002년 7월생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02년 7월생 특집을 해도 될 정도로 이게 다 이제 우리 2002 한일 월드컵의 영향이에요. 네. 네. 어? 끝나자마자 태어나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의미 지금 없는. 멘트 좋았어요. 네, 한일 월드컵의 나름 아재 개그로서 괜찮은 멘트. 기훈아의 7월에 하고 다 나온 선수들. 이 선수들이 지금 두 분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선수는 지금 이번 17세 이하 월드컵이 좀 관심을 지금 덜 받고 있다는 네. 말씀 드렸는데 요 선수는 FIFA에서도 주목하는 선수예요. 오. FIFA에서도 이번 대회를 빛낼 뭐 영스타 몇 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FIFA도 그렇고 뭐 어떤 언론이든 이 선수를 빼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이 선수를 많이 좀 분석을 해서 집중 마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근데 이 선수는 이제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하진 않을 거예요. 프랑스에서도요. 물론 프랑스가 아주 전력 분석을 제가 확실히 하지 못했지만 네. 아마 2선 공격형 미드필더 정도 위치에서 역할 수행을 할 것 같거든요. 이 선수만 마크를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프랑스 전체적으로 지금 전력층이 지금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 쉽지는 않은 경기가 되겠죠.